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폄훼한 러시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미한일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한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것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해당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What I will reiterate again and what we said yesterday is that we believe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se is in the process of purchasing millions of rockets and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for use on the battlefield in Ukraine.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는 추가로 북한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도 일제히 이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6일 관련 사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또 다른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 같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7일에도 가짜 보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어떤 조치도 미리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And I think in recent weeks we have seen Russia rely on states like the DPRK and Iran in ways that are deeply problematic. And everyone,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should be concerned with Russia closening alliances to such countries. 이런 가운데 파텔 부대변인은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의 일본 도쿄 회동과 관련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삼각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에 필수적이며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게 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의 평가가 나오자 미국 의회에서 비판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예상됐던 독재자들 간의 협력이라며 비난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는 중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 러시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무모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데 필사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어떤 독재자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이노프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
의회가 승인한 지원금을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와 2번 갱도 주변에서 지난달 말까지 도로공사 작업이 진행됐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의 굴착 작업이 5월 완료된 가운데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까지 도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북한 영변 핵단지에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을 가동하는 징후가 있었고 지난 7월에는 냉각 시스템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고위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관련국들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는 7일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규범이 21세기에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 곳만 예외라면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관련국과 즉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된 1996년 이후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실험 유예를 선언할 것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된 불법적이고 무모한 핵폭발 시험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영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국과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유지되고 전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 IMO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대변인실은 7일 미사일 발사 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지난 7월 IMO 협약 이행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상 안전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입장과 대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유엔 결의 2569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 갱신 내용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IMO는 또 북한이 국제 해양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대면과 화상 방식으로 올해 말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자신의 대북제재 위반 관련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은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심리에 출석해 자신에게 적용된 총 5개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철명의 이번 혐의 인정은 일반적인 유죄 인정 방식이 아닌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에 합의하는 알포드 플리 방식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초 문철명에게 적용된 돈 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형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지만 알포드 플리에 따라 실제 형량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문철명은 돈 세탁 공모 등 6개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문철명에 대한 최종 선고일을 내년 1월 20일로 예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